물론 금융위기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거는 가계부채가 너무 증대가 됐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해서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장이고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금리 인상 이슈에서 내 돈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빚으로 내가 생활하고 빚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금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지금 높아질 수 있는 시그널이다. 안녕하세요. 노마드태지금입니다. 요즘에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저 역시 금리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서 뭐 이것저것 저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이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금리가 이거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어떡하지? 남들이 지금 주택 마련을 위해서 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이제 막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걸까?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이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취하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을 전달할 때 굉장히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무겁지 않게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서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그렇게 조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게 진짜 금리가 인상된다 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인상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4시간 전에 이제 올라온 기사를 보면요. 브라질 기준금리도 와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브라질 기준금리가요. 6.25에서 7.75%로 와 인상됐대요. 7.75 엄청나게 높은 거죠 지금. 와 3월 이후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6차례 연속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한 나라만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의 동향상, 방향성상 금리 인상하는 추세가 이건 분명하다. 그런데 나라별로 금리 인상 폭이 이제 다르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 추이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국공채 금리를 한번 보면 좋은데 이 국공채 금리가 지금 3년물이 3년 만에 지금 2%가 지금 돌파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8년도 그때 이제 국고채 금리가 그때 한 2% 정도 됐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다가 맞는 것 같아요. 2018년도 지금 10월 16일 이후 3년 만에 국고채 금리도 지금 2%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금리에 대한 인상 이슈가 굉장히 많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이제 문제가 있을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겠죠. 일단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은 수요자 일반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한 걸 수 있거든요. 근데 단편적으로 지금 그것만 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 시장은 금리에 대한 이슈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은 단순하게 지금 내 이자 몇만 원 오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자가 대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내가 뭐 500만 원 받았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자 상환도 만약에 여력이 안 되는데 받았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부동산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동산으로 인한 담보 대출이나 일반 신용 대출 금액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저금리라고 했잖아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저금리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됐다고요. 베이스 자체가.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시장의 시그널은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상된다는 그런 이슈들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여력이 안 되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뭐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 올라가는 유일한 투자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조정이 온다는 것엔 동의는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만약에 요 시점이다. 요 시점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요 기간 동안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거는 여력이 다르잖아요. 빚을 감당하는 능력, 그 다음에 멘탈, 그 상황들을 이겨낸 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지금 대출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받아서 지금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몇 번 해봤거나 이러한 생리를 이해하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감당 능력도 그만큼 저는 된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과 같은 그 진입 구간이 처음이시거나 신혼부부거나 계속 무주택자였던 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남들 얘기만 듣고 여기에 지금 이 시장에 합류하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는 거는 저는 너무나 찬성하지만 굳이 지금이 아니라도 된다면 지금 상황은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왜냐? 3기 신도시도 나오고 뭐 사전 청약 물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됐든 공급 물량이 풀린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단 기간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1% 오르면 중소기업 이자 부담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국가 경제에 다 이제 부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또 한 번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금융위기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거는 가계부채가 너무 증대가 됐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해서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장이고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금리 인상 이슈에서 내 돈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빚으로 내가 생활하고 빚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금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지금 높아질 수 있는 시그널이다.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방향성은 지금 기준금리보다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는 기준금리 이율로 대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중은행들은 여기에 플러스 몇 프로를 더해서 우리가 이 대출 이자를 써야 되는데 지금 3% 후반대의 이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5%, 6%, 7%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만약에 원리금 상환으로 갖게 된다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도 기준금리가 0.5bp 오르면 대출자 1인당 이자가 300만 원으로 뭐 쑥 올라간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매스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하거나 뭔가 선택을 할 때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신문을 계속 읽고 이 신문 기자분들이 어떠한 의도로 이런 걸 썼나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데 그 의도가 100% 맞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그 방향성이냐면 집값도 너무 올랐어. 근데 정부에서 대출을 옥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부동산이 꺾일 시기다. 그리고 나오는 그 통계치도 그러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도 물론 있겠죠. 그럼 그런 걸로 이제 미디어나 SNS에서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 딱 기사 하나 보고 0.5%? 와, 대박. 이자 많이 넣네. 야, 집 사지 마.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다각도로 해석을 하면 좋은 건 뭐냐면 물론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스스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 단순하게 금리가 올릴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지 마세요. 금리가 인하될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이러한 그냥 뭐 하나를 선택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 금리 인상 이슈를 보고 정확하게 내 기준대로 내가 판단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차주별 DSR이 적용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상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지금 대출을 어떻게든 받아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무주택자 분들이나 실업부분들 중에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남을 따라서 사면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진짜 흔한 얘기로 독박을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누구 원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급적 그런 분들은 지금 한 템포를 쉬고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다 알아서 해요. 하지만 저도 예전에 이러한 상황을 겪어봤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왜냐? 누가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주면 그게 다 맞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 그 정보가 그냥 100% 정보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문 기사나 매스컴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무서운 기사들을 갖고 막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부동산 사기 되게 애매해진다니까요. 그럼 심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심리 지수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떨어질 때 위기가 또 한 번 올 수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스스로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시장의 방향성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방향성들은 인상 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상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것들을 잘 선택해 보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나와 우리 가족의 상환 여건을 잘 마련해 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투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아니면 못한다.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도 저도 몇 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안 되면 아니다 안 되는 거 절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오히려 나의 밑바탕을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선택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